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밤 12시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공수처가 어제 밤 9시쯤에 갑자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일임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일임.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이죠. 자, 이 근거는 뭐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용하면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근데 그거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자, 제대로 이제 어제 밤 9시에 했던 거니까 갖다 놓고 이제 법률 검토 중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공수처 이재승 차장이라는 사람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일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에 그 강한 저항,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죠,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다 끌어봤자 50여 명인데 그중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건 30명 정도다.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수사는 공수처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달랑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와라, 우리가 수사는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공수처가 기자들한테 공식화한 겁니다.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요?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근데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이첩해라, 이렇게 요구할 권한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공수처가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이첩하겠다, 이래서 이첩을 했는데 수사를 하다가 체포영장에서 딱 막히니까 이제 그러면 체포만 해주세요, 수사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은 무슨 하수인처럼 되는 거죠. 그게 경찰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지 어떤지 조금, 여하튼 경찰은 여기에 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자, 뭐 경찰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뭐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수본은 어젯밤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서 따르기 어렵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적 결함. 그게 뭔가? 공조수사본부의 틀 안에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가 지휘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공수처와 경찰, 그 다음에 군 수사기관은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가동하고 있습니다. 검찰만 빼고 공조수사본부, 공조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실질적인 그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집행도 공수처 검사가 실제 현장에 가서 지휘하고 여기에 이제 지원을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일임하겠다고 하니까 집행을, 그러니까 경찰은 그러면 이제 그냥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뭐 경찰이 공수처의 하수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경찰의 자존심을 건드린 데다가 그 다음에 경찰이 만약에 이렇게 나갈 경우에 직권남용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한테 이거는 법적 결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일반적인 지휘권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얘기하듯이 지원, 경찰이 지원은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 지원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공사 하청을 주듯 다른 기관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이 많은 것은 어디에도 없는 거다. 이건 또 다른 위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렇다고 이제 쳐도, 자 그러면 또 검찰 관계자들 코멘트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나오는 경찰의 수사활동 지원, 이 지원이라는 거는 질서 유지 뭐 이런 정도의 지원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 아예 뭐 체포영장 대행 뭐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법적으로 가능하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게 법적 결함이 있어서 우리는 지원 못하겠다. 우리는 체포영장 대행을 못하겠다. 집행을.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 그 시한 종료를 앞두고 붕 떠버린 겁니다. 붕 떠버린 거. 자,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일단 영장 집행을 오늘은 적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고, 경찰은 공수처한테서 일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법적 결함이 있어서 나서지 못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에 바로 체포영장 자체가 공중에 떠버렸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느냐? 그건 아니겠죠.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가 이 사건 수습을 하러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습의 첫 번째는 아마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또는 지나기 전에 법원에다가 공수처가 이 영장 집행 시한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연장해달라. 뭐 서부지법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뭐 연장 뭐 서부지법이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는 자, 공수처가 지금 이제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영장 집행 일임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전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가 또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3일에 했던 것처럼 공수처 검사가 또 그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영장을 재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이 어렵다. 경호처가 지금 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공수처가 아니라도 경찰이 넘겨받는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차벽 설치하고 뭐 철조망까지 지금 설치했다는데 거기에 공수처가 아니 저 경호처가 전원이 달려들어서 막는다. 거기가 그렇게 저 용산 한남동 관저가 굉장히 뭐 넓은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 차 몇 대로 막아놓고요. 그 입구를 막으면 못 들어갑니다. 과거에 검찰도 2008년에 김민석 의원을 체포하려고 당사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당직자 100여 명이 막으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경호처의 이른바 화력, 저지선,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보건대 뭐 그 자체로 무슨 그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자, 오늘 하루 공중에 붕 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아마 내일부터는 공수처가 결국 다시 이 체포영장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 인력을 추가로도 지원받아서 재집행을 하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장담 못하죠. 아니면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사전 구속영장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붕 떴는데 공수처가 그걸 이제 다시 재점검해서 다시 나서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마지막 날 이 영장 자체가 붕 떠버렸다. 경찰과 공수처의 이 공조본 자체가 일시적으로 와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는 결국 공수처가 결정을 해야 된다.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재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뭐 사전구속영장으로 가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공수처의 결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